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10회에서 출생의 비밀이라는 폭탄급 소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숨막히는 전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이 가족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친딸도 아니면서 지강호가 카페 유리문을 힘차게 밀어젖히며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후에 평온했던 카페를 순식간에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카페 내부가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오후 러시타임이 지나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진 시간대였는데 그 고요함을 뚫고 울린 지강호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연못에 큰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그 파장이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은호는 계산대 뒤편에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둘둘 말아올리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하얀 영수증 용지들이 바닥으로 펄럭펄럭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휴지통을 향해 걸어가던 아르바이트생이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고 벽면에 걸린 원형 시계의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는 것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강호는 벌써 테이블 하나를 툭 치며 앞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것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누나라고 부르는 게 우스웠나? 친남매도 아닌 주제에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명령질했냐고. 정말 어이없다. 지강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누나에게 밀려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지은호는 말문이 막혀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1000개의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겨우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강호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어떤 장소인지 생각해봐. 정신 좀 차려. 하지만 그 말은 기름에 불을 끄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강호에게는 그마저도 명령으로 들렸을 테니까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자들이 우르르 소리를 내며 밀려났고 입구 쪽에서 막 들어오던 이지혁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지강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혁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당신은? 내 인생이 웃음거리였겠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 누나가 아니면 진작에 아니라고 한마디라도 해줬어야 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모든 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깨달음, 그것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문 근처에 서 있던 박성재가 잠깐 상황을 파악하고는 아무런 말 없이 지강호의 반대편 팔을 꽉 잡았습니다. 넓은 어깨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듯 서더니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분,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손님들도 계시고요.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시죠. 성재의 목소리에는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른의 무게감이었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야? 지강호가 성재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누나를 두둔하고 나서는 거야? 내가 왜 지은호 눈치를 봐야 해?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해본 적도 없이 살았는데. 지강호의 마지막 말에는 24해 동안 쌓인 억압과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나 착한 누나의 그림자에 가려져 살아야 했던 자신,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혁이 지강호의 어깨를 확실하게 붙잡고 문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성재도 반대편을 받쳐주며 함께 나갔습니다. 두 남자의 움직임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말입니다. 문이 닫히자 안쪽에 억눌려 있던 긴장감들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아있던 손님 2명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나갔고 아르바이트생은 눈빛으로 지은호에게 괜찮으세요? 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지만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 좁은 골목으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세 명은 서로를 밀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골목의 벽돌 담벼락에는 오래된 이끼가 끼어 있었고 저녁 해가 기울면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강호 씨가 무엇을 보았든 간에 지금처럼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소리치는 건 옳지 않아요. 특히 은호가 일하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그녀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 지혁의 말에는 지은호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편들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선배, 잠깐만요. 지은호가 문틈새로 얼굴만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강호야, 차분히 가라앉혀서 무슨 이야기인지 나도 들어보고 싶어.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고 지혁은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요. 우선 숨부터 천천히 고르고 앉아서 이야기해봅시다. 지강호는 비웃듯 웃으며 담장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조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는 평생 없었는데 누나 덕분에 나도 이제야 깨달았네. 우리 관계가 누나, 동생 사이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 성재가 짧고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이봐요, 동생 누나에게 너무 버릇없이 구는 것 같은데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법이에요. 성재의 말에는 그가 자라온 환경에서 체득한 가치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벌가에서 자랐지만 그는 혈연보다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지혁과 성재에게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고 강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직장이야.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장소로는 적절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 나도 궁금한 게 많아.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이야기하자. 지은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할까? 나만 바보처럼 살아왔던 그 집에서? 아니면 누나가 돈 빌려서 내 빚 대신 갚아준 그 고마운 추억이 가득한 이 골목에서? 지강호의 말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받아왔던 모든 도움들이 이제는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강호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대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본 건 진짜야. 서류에 도장 찍힌 글자, 주민센터 직인 전부 다 확인했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골목으로 바람이 훅 불어와 세 사람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지강호는 몸을 돌려 천천히 걸어가 버렸고 지혁과 성재는 한동안 같은 자리에 서서 각각 다른 종류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은 내 차로 데려줄까요? 문 안쪽에 서 있던 지은호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본부장님, 오늘은 그냥 혼자서 가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재는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배려가 말로 하는 위로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영업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셔터를 내린 다음 지은호는 어둑해진 홀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아까 흩어진 영수증 몇 장을 주워 모으고 바닥에 작은 긁힌 자국을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28개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가족에서 나의 자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오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보낸 사람 고성이 어제 준 선물에 대한 안부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잠깐 응시하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거리라는 직감이 정확했습니다.
고성의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그리운 듯한 느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탐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지은호는 몇 번이나 신호등을 놓쳤습니다. 머릿속에서 친딸도 아니면서라는 목소리가 종소리처럼 귓가를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도 평소보다 무거웠고 가방끈을 쥔 손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마주친 한 가족의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그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족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등을 보인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단단해 보였던 그 등이 오늘은 어쩐지 좁아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이 반쯤 든 유리컵 1개, 마른 김치가 담긴 접시, 깔끔하게 접힌 행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말문을 여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엄마. 물소리가 곧바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한참을 더 설거지를 하다가 수도꼭지를 잠갔고 손을 털어낸 후 행주로 닦고 나서야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서도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카페에 강우가 찾아왔어요. 애써 평온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갈렸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은호가 정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순간 정순이는 숨을 잘못 들이킨 것처럼 가슴께가 답답해졌고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서랍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귓속에서만 크게 울렸습니다. 절대 열어서는 안 될 서랍이 열려버린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정순이의 손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이해한 거다.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은호는 그 한 문장의 답변만으로도 사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런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이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다 들었구나. 그 말에는 28개 동안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의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호야, 내가 내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말씀은 알고 있어요. 엄마가 제 엄마라는 것. 하지만 그 말이 오늘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지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왜 저를 데려오셨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잠시 동안 사물들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정순이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등에 굳어진 살을 엄지로 문지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친구가 있었다. 아주 오래된 의리 하나로만 버텨왔던 친구였다. 정순이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여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공장을 다녔고 등골이 휘어질 때까지 같이 일했지. 그때는 다들 가난했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내 아버지와 그 친구는 특히 각별했어. 서로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했지. 정순이는 잠시 멈춰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어느 날 아기를 안고 우리 남편을 찾아왔다. 그 아기가 너였어. 정순이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아주 단단했다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였어요? 그래,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아내에게 버림받았다. 아내는 돈과 지위를 위해서 남편과 아이를 버렸어.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재혼하려고 했던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드물지 않았어. 가난한 남편보다는 돈 많은 남자를 택하는 여자들이 종종 있었거든.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에 대한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혼자서 너를 키우다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병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우리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 내 아이를 자네와 자네 부인이 키워줄 수 있겠는가라고. 또한 아이의 친어머니 같은 여자에게 아이를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마지막 부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 지은호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는 아버지가 알고 계셨나요? 정순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묻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알던 세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름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정순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소문이 들려왔어. 재벌가의 시집간 여자,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여자가 가끔 사람을 보내서 내 소식을 알아보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하지만 우리는 절대 만나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 했거든. 지은호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제 친어머니가 재벌가에? 확실하지는 않아. 그냥 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여자가 너를 찾으려 했다는 거야.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너의 행방을 알아보려 했지. 정순이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데려온 그날 남편이 그랬다. 은호가 우리 집에 오는 건 동정이 아니라 약속이야 라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난 많은 것들을 모르는 척해야만 했다. 그래서 지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엄마는 숨긴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정순이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게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겼다 보호한다는 말로 포장하면 내가 편해진다. 난 숨겼어. 내가 상처받을까봐서라기보다는 내가 무너질까봐. 그랬을지도 모른다. 내가 혹시 나를 떠날까봐.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까봐. 정순이의 솔직한 고백에 지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완벽한 어머니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너를 안았을 때는 정말 어색했어. 남의 아이 같았지. 하지만 밤새 울어대는 너를 달래다 보니 어느새 내 품에 익숙해져 있더라.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그때부터 너는 내 딸이었어.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호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동생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해. 엄마, 동생이 정말 예쁘다고 하면서 작은 손으로 강호 볼을 만지던 너 그때의 너희는 정말 남매였어. 단단히 묶어두었던 매듭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분은 그 친구분은 제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항상 도와주고 내 아버지가 다쳤을 때는 밤새 병원을 지켜주기도 했지.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너를 맡긴 거야. 그럼 제 친어머니는? 말을 잇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알고 계세요? 정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지금까지도 모른다. 다만 아주 잠깐 그녀의 눈빛이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난 끝까지 알고 싶지 않았다. 내가 흔들릴까봐. 내가 나보다 더 아플까봐.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나고 지강호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 주변이 빨갛게 충혈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도 식탁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물을 먼저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걸은 듯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결의도 엿보였습니다. 정순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밥 먹을래? 지강호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달걀말이를 꺼내오니 젓가락질이 서투르게 시작되었고 스테인리스 젓가락과 그릇이 맞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두 숟가락 삼킨 후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본 것은 진짜였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바보 같지? 지강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나가 좋은 대학교 다닐 때 나는 맨날 학교를 빠지고 게임이나 하고 엄마는 늘 누나 편인 것 같았고 그래서 널 더 미워했어. 근데 오늘 보니까 그의 목소리가 탁 막혔습니다. 정순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강호야. 근데 오늘 보니까 엄마가 무너질까 봐서 널 미워하는 척이라도 해야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진짜였다고는 말 못해. 그냥 버티는 방식이었다고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강호의 고백에는 25해 동안 쌓인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사랑까지.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조심스럽게 풀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세 명 다 각자 버티는 방식이 달랐던 거야. 엄마는 숨겼고, 너는 소리쳤고, 나는 모른 척했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큰 화해는 아니었지만 숨이 통하는 작은 틈이 생겼다고 느낄 만큼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맘대로 집 리모델링 현장. 아직 햇빛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이른 시간, 지혁은 자재 목록을 확인하면서 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일할 때만큼은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연필을 귀에 꽂은 모습이 평소보다 한층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제의 충격을 딛고 일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지혁이 놀란 표정으로 묻자 은호는 체크리스트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시작과 마감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오늘은 어제 도면을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해요. 어제 일로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일은 일대로 해야죠. 지혁은 잠시 은호를 바라보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어? 괜찮지 않다고 하면 지혁 선배가 오늘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은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속마음이 묻어나왔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혁은 잠깐 멈췄다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짠 동선대로 전부 다 맞출게. 내가 오를 때가 더 많으니까 은호야, 적어도 일할 때만큼은 혼자서 버티지 마. 나한테 기대도 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지역 특유의 진정성이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은호는 도면 위에 그림자선을 가리키면서 이어갔습니다. 여기 간접 조명 라인 오차 5mm만 당겨주세요. 밤이 되면 그림자가 튈 거예요. 알겠어. 지금 바로 수정할게. 지역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두 사람의 호흡은 다시 맞아떨어졌습니다. 어제의 일로 흔들렸지만 일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시간 도심 한복판의 고층 빌딩. 박성재는 본사 회의실에서 아버지 박진석과 임원진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에 관한 것이었지만 성재의 마음은 온통 은호에게 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박진석이 짧고 날카롭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감정은 사치다. 내가 후계자라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라.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은호의 표정만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곧바로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 후배, 저녁에 카페에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얼굴 좀 보려고 해서요. 어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요. 잠시 망설이던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퇴근하고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해질녘 카페 성재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은호가 천천히 걸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긴장감이 흘렀지만 대화는 솔직했습니다. 어제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은호 후배가 혼자 가겠다고 했잖아. 사실은 걱정돼서 계속 뒤에서 지켜봤어. 집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갔어.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그 선택을 존중해준 게 고마웠어요. 따라오셨다는 걸 몰랐지만 그런 마음도 고맙고요.
지금의 문제는 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은호읍의 말대로. 그건 내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 연결해야 할 사람들. 그런 건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말만 하면 바로 움직일게. 우리 회사 법무팀도 있고 인맥도 있어. 은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네, 친부모 문제는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 그럼 난 기다릴게. 성재는 웃었지만 그건 가벼운 웃음이 아니라 약속을 담은 표정이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재가 먼저 계산을 끝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며 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부터 해요. 감정은 그 다음에.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 먼저, 감정은 나중에. 하지만 은호 후배,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요. 곁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시간 현장에 남아있던 지역은 드릴을 들고 벽면에 작은 흠집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잠깐 켜진 미완성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은호야,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난 뭘 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다. 지역은 그 문장을 끝내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지. 그는 혼잣말을 하고 다시 드릴을 벽에 대며 흠집을 메웠습니다. 오늘 지역의 태도는 단순했습니다. 말로 위로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것.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빛 체인 끝에 달린 펜던트가 희미하게 반짝였고 비스듬히 비친 불빛에 SH라는 이니셜이 드러났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니셜 누구 이름이지? 혹시 나의 친어머니? SH?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그는 서랍을 닫으며 목걸이를 다시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지금 알아버리면 엄마도 나도 버틸 수 없어.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첫 번째 남편,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혼의 딸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8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을 이제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성재 주변을 조사해봐. 우리 가문에 걸맞지 않는 인연이라면 미리 정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하나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의 비밀, 계급의 병,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사랑이 동시에 움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찾던 친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